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사실 저희들은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꼭 행복하자. 이런 인사말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던지는 분들은 행복하다고 답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명쾌한 해답을 해주실 한 분 모셨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귀한 강연을 해주실 분 모셨는데요. 한국 MBSR 마음챙김 연구소의 안희영 소장님입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가슴이 살짝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 만나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MBSR,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저희 시청자들께서 MBSR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MBSR이라는 것은 마음챙김에 근거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가지고 자기를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MBSR에 대해서 한국에서 많이 전파를 하고 계신데 그 한국 사람들이 MBSR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예, MBSR이 한국 사람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MBSR이라는 것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어떤 자기를 돌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도 필요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첫 강을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죠? 마음 챙김은 가슴 챙김이다. 자,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이제 명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명상을 많은 분들이 딱딱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딱딱하고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죠. 뭐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건가 보다 명상. 그게 아니고 명상은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마음챙김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이나 넓게는 주변에 있는 분들, 친구들, 또 모르는 분들한테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마음챙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부터 마음챙김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주의를 몸에 기울여 보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세요. 내 몸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고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내 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몸을 좀 살짝 움직여주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보기도 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자신의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내 몸이 이런 상태구나 알면서 거기에 필요한 걸 이렇게 어디가 긴장돼 있으면 그 부분을 움직여주기도 하고 또 기지개가 필요하면 기지개도 펴보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아주 집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일까?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셨다면 이제 한번 떠보시고요. 옆에 분 얼굴 살짝 한번 보실까요? 방금 봤던 분이 맞아요? 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잠시 우리가 다른 걸 하지 않고 뭐 명상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주의를 부드럽게 기울이면서 지금 내 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고 그냥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나 어떤 뭐 달라진 점을 느끼신 분이 혹시 있나요? 편안한 느낌이세요? 아, 정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좋습니다. 편안한 느낌을 벌써 느끼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라고 제가 여러분을 안내하지도 않았고 명상입니다 얘기하지도 않았고 관심만 가져본 거죠. 아, 내 몸이 지금 뭘 필요로 하지? 친절하게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편안하다고 벌써 잠시 했는데도 편안하다고 하시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따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실 말씀은 여러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따뜻하게 내 삶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미 이제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신 겁니다. 네, 가실 분은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저기 뭐라고 써 있죠? 마음 챙김은 가슴 챙김이다. 자,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이제 명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마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 하면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마음 챙김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 MBSR에서는 이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용어는 없지만 가슴 챙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은 어디에 있죠? 머리는 이쪽에 있죠? 네. 머리 챙김이 아니고 가슴을 챙기는 것이다. 가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따뜻함이라든가 부드러움, 친절함. 그래서 이제 명상을 많은 분들이 딱딱하게 생각하세요. 뭔가 딱딱하고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죠. 뭐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건가 보다 명상. 그게 아니고 명상은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에서 굉장한 혁명이 되고 있다. 그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음 챙김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가슴의 따뜻함, 연민심, 사랑 이런 것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편안하고 따뜻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가슴에서 가슴으로? 네,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기도 맞지만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이나 넓게는 주변에 있는 분들, 친구들, 또 모르는 분들한테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좋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런 분도 계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삶이 힘들어.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너무 힘들고 뭔가 세상이 나에게 불친절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걸 이제 PAID 영어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Paid Reality라고 이제 써놨는데 P자가 이제 Pressure 압박을 받는다 이거죠. 삶에서 스트레스죠, 그죠? 힘들어요. 뒤에 뭔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압박을 받고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회사에서 막 업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또 집에서도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이 우리는 불이 들어와 있다. 현대인들이.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해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어느 분야에서 그냥 뭐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1, 2년 있으면
심지어는 몇 개월 만에 다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리고 정보를 많이 섭취를 해.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현대다. 마지막으로 distraction 해가지고 산만하죠. 산만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요새 안 바쁜 사람이 없거든요. 백수는 과로사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백수조차도 바빠요. 그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계속 한단 말이죠. 스트레스가 많고 굉장히 산만한 상태를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렵게 나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남들이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불친절하다면, 내 삶이 힘들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도 그냥 무시하고 나를 팽개쳐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다. 근데 조금은 배우셔야 돼요. 이제 이해는 다 되셨는데 마음챙김이 어떤 건지 그 감을 잡으려면은 조금은 좀 궁금해지시죠? 네. 그러면 지금 한번 실습을 한번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을 볼 필요는 없고 손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내 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손 하면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뭐가 있을 거예요. 다 허용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손은 왜 이렇게 거친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쁜가? 수많은 생각들 다 한번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손과 이렇게 어떤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할 거예요. 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거예요. 느껴보려면은 손이 그 피부, 손등의 피부도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서 그 어떤 느낌, 꽉 쥐고 있을 때하고 필 때의 느낌이라든지 손가락을 벌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몸에서 그 손에서 감각으로 느껴진 어떤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느껴볼 때 느낌이 어떤가. 아니면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한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나요? 손등을 막 비벼가지고 자기 코에다 안 대고 친구 코에다 탁 대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해서 한번 냄새도 맡아보시고 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양손을 잡아서 꼭 이렇게 기도하듯이 잡아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손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렸는데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또 두 번째는 느껴보세요 했는데 뭐 다른 게 있던가요 혹시? 생각할 때하고 손을 느낄 때 뭔가 다른 게 좀 구체화. 어떤 게 더 구체화죠? 네? 형상이. 예. 그러면 생각한 게 더 구체적이었나요? 아니면은 잡은 게 직접 느껴본 게 더 구체적 있나요? 잡아보니까 뭔가 손이 좀 구체적으로 느껴졌다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느낌으로 갔을 때 하고 직접 경험을 했을 때 후자하고 처음에 했을 때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하고 뭐가 다르던가요? 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손에 얽힌 과거 기억들이 막 과거의 떠올랐는데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지금 손을 느끼는 순간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 예. 아주 그냥 모범 답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 또 사회자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는 때는 뭔가 간접 경험이 되죠. 기억을 떠올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의 어떤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머리로 다 하는 거 많잖아요.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살지요.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너무 믿어버리면 낭패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다. 근데 손을 만져보고 냄새 맡고 느껴보고 했을 때 그건 직접 경험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나만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직접 경험의 모두가 각자가 챔피언이다. 권위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머리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챙김 명상은 직접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에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들인데 아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압박을 받고 뭔가 쫓기고 약간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꽉 들어앉아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우리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를 못한다. 고로 약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행복하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챙김 명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행복하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그냥 나오지 마라? 세상은 위험하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어떤 걸까요? 몸으로 돌아오고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중심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거든요. 회피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명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명상 이전에 살아가면서 뭔가 싫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근데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안 하나요? 좋은 게 있으면 피하죠. 다가가서죠. 좋은 거 있으면 좀 더 와라. 좀 더. 싫은 게는 오지 마라. 그런데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막 되든가요? 너무 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삶에는 살아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걸 아는 게 지혜거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노력할 만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데 호랑이 보신 적 있죠? 네. 동네도 나타나나요? 나타나나요? 다행입니다. 호랑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안전하지 산에 갔는데 정말 호랑이가 살았잖아요. 한 100여 년 전에도. 그럼 호랑이가 그 사람을 많이 잡아먹고 그랬는데 탁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살아남든지. 그죠? 엄두를 못 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싸워서 이기든지 거기서 살아남든지 우리는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도망가서 살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있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또 하나 기절하거나. 여러분 그 햄스터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기절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하면은 딱 기절한 척 갔다가 갑자기 위험이 갔다고 생각하면 쓱 일어나서 득 털고 도망가잖아요. 그 터는 행동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제일 원시적인 반응은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면서 살면은 일단 안전한 것 같으니까. 근데 편하지는 않죠. 그죠? 뭐 속에서 뭐가 있죠.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마음 챙김을 하면 이 반응 중에 뭐가 나올까요? 뭔가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이완 반응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고 내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은 이제 그런 거죠. 스트레스에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안전감을 느끼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야지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고 이미 동양에서는 수천 년을 이미 증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불교 명상을 중심으로 마음챙김 명상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달을 해왔다는 거죠. 물론 MBSR 시각으로 보면 다른 전통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마음챙김이고 보편적인 거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해가 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죠? 기분 좋게 잘 되고 공부를 하면 공부도 잘 되고 뭐 복권을 사면 복권이 잘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이 나고 뭔가 연결이 되고 뭔가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내 인생이 좋고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음 챙기면 결국 그런 반응이 나는데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막 있고 방황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고 어수선한 마음은 힘이 없다. 지금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닿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방황하고 산만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마음이 좁아지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불안감도 느끼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음 챙김을 하면 희한하게도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어디를 가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도 나오고 자기 삶이 훨씬 더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 멍키 마인드라고 해놨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차분하던가요? 네, 원숭이 하면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방황하고 막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음을 영어로 비유할 때 멍키 마인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누구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의 속성을 멍키 마인드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만한 마음, 힘이 없는 마음을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로 돌아오게 해서 내 몸이 있는 곳에서 내가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46.9%라는 거는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서양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앱을 다 깔아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천 몇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서양 사람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 순간에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컴퓨터도 하고 밥도 짓고 운전도 하고 막 무슨 행동을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순간에 당신이 거기 있는지 거기에 없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6.9%의 시간 동안 깨어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요. 빼고 깨어있는 시간이 46.9%의 시간을 거기 없는 거예요. 부재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의 경우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몸은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거 알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거의 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걸 한번 실험해 보시면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세수하는 동안에 거기 있는지 아니면 걸어가는 동안에 내 몸이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남하고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다는 떨고 있는데 나는 거기 없어. 내가 거기 없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상대방이 거기 없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네.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도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거기 없을 때 산만해가지고 딴 데가 있든가 걱정이 있어서 미래가 있든가 과거를 붙들고 있다든가 여기 없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느끼는 것도 똑같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의력이 아니면 지금 여기서 현존하는 능력 여기에 내가 오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력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내 미래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명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너무 잘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온 말을.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생겨나기가. 예,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현재로 와야지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마음은 늘 방황하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오겠다는 의도. 그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수련을 하면서 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런 방식으로 막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각이란 말이 좀 낯서네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온 말이에요. 자각이라는 거는 그냥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독특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이게 마음 챙김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이제 호기심 있게 해야 된다. 친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명상하고 같은가요? 명상에서 좀 딱딱하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셨죠. 뭔가 딱딱하고 집중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집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을 쓰다 보면 마음이 중심을 잡히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는 것과 같다. 집중을 잡으려고 하면 집중이 나한테 잡히잖아요. 욕심으로 하면 명상은 안 된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게 하셔야지 잘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이걸 아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집중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 챙김 집중이 아니에요. 명상하면 집중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까 손을 가지고 부드럽게 관심을 가지고 손이 느낌을 볼 때 여러분 막 집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막 집중합니까? 지금 저에서 막 집중을 해서 막 정신을 꼰두세워서 저를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럼 제가 뚫러질 수도 있죠. 부드럽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을 해도 힘들기는커녕 마음 챙김은 많이 할수록 힘이 나는 것이다. 집중은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도 없죠. 보통 사람은 되지도 않지만은 하면은 골이 막 아프고 막 그냥 명상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주어지지 않은 걸 내가 막 잡아 당기듯이 하는 거는 애만 쓰지 명상이 진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 부드럽게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완은 어떠? 그렇다고 노력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아무렇게 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마음 챙김은 그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막 그냥 뭔가 발톱을 세워서 막 하는 그런 그런 힘하고 너무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타를 치고 현악기를 다룰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갔을 때 적절히 조율이 됐을 때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렇죠? 막 풀어놓으면은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당겨놓으면 끊어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은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힘을 부드럽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명상의 힘이다. 이렇게. 방금 여러분하고 마음 챙김은 현재 이 순간에 지금 내 몸이 있는 곳이 이 순간이잖아요. 이곳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발로 이렇게 걷는데 발바닥이 닿잖아요. 매 순간 닿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나는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 챙김이 되는 거고 마음 챙김은 과거의 마음 챙김 할 수도 없고 미래의 마음 챙김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걸음 걸을 때 현재하고 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발바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알고 걸게 되면 마음이 여기 와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중심이 잡힌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명상도 요령은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회자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좀 알고 가시면 이렇게 하는 거 집에 가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이렇게 서셔서 마음 챙김 명상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건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걷기 명상은 뭐냐면 현재 이 순간에 발바닥이 닿을 때 거기서 발바닥에서 무슨 느낌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상하고 일반적인 행위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른발을 한번 사회자님 한번 이렇게 걸어서 앞으로 나가 볼까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내 몸이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발바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특히 발바닥 쪽에서, 다리 쪽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거. 그렇죠. 네. 중심 이동이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 게 또 있고, 또 다른 거 느끼신 거 없나요? 내 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리에서? 발가락부터 힘이 들어가요. 잘하시네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도 느꼈고, 걸을 때, 자, 그냥 이 발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네. 이 발이 나가려면 몸 중심이 뒷발이 그렇죠. 받쳐줘야 돼요. 왼쪽 네. 발이 중심을 꽉 힘이 들어가는 것도 느껴지고, 이 발이 어디부터 들리나요? 오른발 나갈 발이 어디부터? 앞발, 앞꿈치부터 하나요? 뒤꿈치부터 들리나요? 한번 해보시면. 뒤꿈치부터. 그렇죠.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기울이면 중심이 왼쪽으로 가네. 발바닥이 발뒤꿈치부터 이렇게 떨어지네. 오른쪽이 무릎이 굽혀지네. 다리가 올라가네. 앞으로 나가네. 내려오네. 어디부터 닿죠? 뒤꿈치부터. 눌리네. 눌리는 느낌 충분히 중심이 이동하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주의가 내 발이나 다리에 온전하게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몽키 마인드가 될까요? 아니요. 일로 모이는 거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느낌을 느끼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리면서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걸 써먹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제 방송에 나가실 때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걸으셔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실 때는 그냥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면서 빠르게 하시고, 집에 가셔서 안전한 곳에서 할 때는 남이 안 볼 때,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디 방송국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79도를 그러시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미국을 지금 영어권에서 임상적인 논문이 나오는 게 82년에 한두 편 나오다가 지금 2018년에 800여 편이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좋다, 우울에 좋다, 뭐 온갖 그런 정신적인 힘든 공황장애, 질병들이라든가 몸에서 암 환자의 스트레스에 좋고, 뭐 당뇨병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마음챙김 명상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로 이용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MBSR이 마음챙김 명상을 대표하는 이제 MBS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79년에 나왔는데 서구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이 굉장히 핫한 명상이다. 가장. 근데 기자가 MBSR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이거를 한번 뭐라 그럽니까? 표제 기사를 쓴 거예요. 저렇게 나온 거예요. Mindful Revolution 이렇게 나오죠. 마음챙김 혁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서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마음챙김 명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가? 첫 번째가 명상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한다. 종교적이거나 신비스럽거나 명상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근육 운동입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한 만큼 근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 마케팅이란 말이 그런 말이고, 더 중요한 거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뇌가 이렇게 변합니다. 면역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현대의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는 명상을 별로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동양 사람이나 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기업에서도 하고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부터 명상을 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도 치료로 활용을 되고 주류 사회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마음챙김 혁명이란 말이 타임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 하나 이제 뇌 가소성으로다가 설명을 하나 딱 드릴게요.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뭐 어떻다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이 들 수가 있으니까 MBS를 가지고 2003년에 나온 실험이에요. 그 뒤에는 너무나 많은 실험이 나와서 요걸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월요일 되면 힘들어, 나 피곤해, 나 막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쪽 그룹은 통제 그룹. 실험을 하려면 한쪽 그룹은 MBS를 받는 그룹. 그러니까 통제 그룹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MBS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뇌가 변하는 거예요. 8주를 해봤는데 어떤 쪽으로 변하냐면 보통 이쪽 우리는 전두엽이라는 게 뇌가 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많이 하는 우리 이성적인 뇌라고 하는 거예요. 우측 전전두엽 이마 뒤에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관장을 하는데 좌측이 발달된 사람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도 높고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잘 안 받아 긍정적인 거예요. 명상을 많이 한 사람들 대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8주만 했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해본 거예요. 2003년에 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서 불안한 게 실험을 한 그룹은 12%가 불안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하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이 오히려 가증이 됐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뇌가 이제 재보니까 EEG 같은 걸 재보니까 좌측 전전두엽 쪽으로 더 강화가 됐더라. 뇌가 변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또 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놀라운 것은 또 그다음에 뇌가 변한 것만 된 게 아니고 8주가 끝나는 시간에 독감 백신을 맞춰본 거예요. 예방주사 여러분들 맞습니까? 독감을 맞춰보니까 항체가 생긴다는 건 면역력 강화가 되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MBS를 한 그룹에서 훨씬 많이 특히 왼쪽으로 이쪽이 뇌가 변한 사람들에게 그쪽 그 항체가 많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실험이 된 거거든요. 그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명상 MBS를 8주를 했더니 마음챙김을 했더니 8주 만에 뇌가 좋은 쪽으로 변했고 긍정적인 상태로 뇌가 변했고 그다음에 면역계에 강화가 됐다. 면역계 강화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상에. 두 개 다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오고 뇌도 변화가 왔다는 게 이제 이 실험에서 그 뒤로 그런 유사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뇌가 어떻게 변하고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묻는 시대가 아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누구나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상의 혁명을 지금 주류사회에서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시를 하나 이제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고 명상을 하는 분들이 서양에서는 적어도 이 시를 많이 읽어요. 번역을 해놓은 건데 여인숙하니까 조금 저도 지금 보면서 좀 너무 나이를 좀 드러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인숙이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예요. 조금 나은가요? 네. 마음에 안 드시면 호텔로 할까요? 똑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다. 기쁨, 우울, 비열함,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어있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픈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손님 하나하나를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악의, 그들은 애써 웃으며 맞아.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700년 전에 그 중동 지방에 살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잘랄루딘 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조회만 하더라도 좋은 시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 영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게스트하우스, 여인숙 주인 같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인숙 주인은 어떻게 하세요? 손님이 오면 어때요? 좋은 손님이 왔어요. 멋지게 생긴 막 쫓아가서 막 손을 잡고서 그냥 막 그 사람 방으로 따라 들어가진 않죠. 어서 오세요 하고서 방 번호 주고서 이렇게 여인숙은 주인은 자기 그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똑같이 어서 오세요. 그래서 또 가실 때는 또 좋은 손님 쫓아서 다른 타지방으로 가지 않죠. 또 내가 저기 밀어내지 않죠. 나쁜 손님이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손님이 오늘 찾아왔는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슬픔이 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는 뭐 걱정거리 손님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 뭐 뭔가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아니면 즐거운 거 이게 전부 손님이거든요. 손님을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마치 여인숙 주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 몸에서 통증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편안함이라는 손님이 지금 왔구나. 마음에서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구나. 그 손님이 어떤 손님이든지 그걸 박대하지 않고 어떻게 맞아야 된다?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맞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명상을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 명상뿐만 아니고 삶에서도 굉장히 고수가 된 거죠. 삶을 이미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우리가 힘든 거는 그렇게 잘 못하니까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산만하고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막 끌려다니고 막 그냥 내 뜻대로 막 안 되는 것도 하려고 하고 막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덧대진 고생을 하게 된다. 마음 챙김이 주는 교훈은 그 모두를 환영하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넉넉한 마음, 다시 말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껴안아라 이런 색. 굉장히 쉽죠. 근데 실행하기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아, 내가 정말 내 몸이 있는 곳에 얼마나 친절하게 와 있을 수 있는가. 신경질 내면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인숙 주인처럼 모든 손님을 맞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강의를 보면서 잠깐이었지만 손에도 집중을 해보고 또 걷기 명상도 해보고 하면서 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명상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일상생활에 많이 바쁘시죠. 바쁠 때 아까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해봤던 건데 그거를 한번 빠르게 걸을 때도 오른발, 왼발 닿을 때만 느끼면서 발만 느끼면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생각도 훨씬 줄 수 있고 그 걷기 명상을 빠르게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안전한 데서는 천천히 남이 안 볼 때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일상에서 화장실을 갈 때,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발바닥이나 다리 느낌을 알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모아보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약간 느낌, 감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 느껴보셨잖아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차림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알찬 시간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 3주 동안도 재밌는 강연 해주실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